알람시계 진짜 부숴버리고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.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네. 오늘도 이제 정치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실 텐데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우리가 하고 가는 게 있죠? 퀴즈가 있죠. 예, 퀴즈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중국의 큰손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아무래도 뭐 면세점, 백화점 이런 곳이 좀 들뜬 분위기입니다. 곧 있으면 중국 최대 연휴도 오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돈을 쓰고 가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는데요. 중국어로 여행객, 관광객을 뜻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1번 유커, 2번 락커, 3번 앵커, 4번 조커입니다.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, 장문 100원,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. 뭐라고 부를까요? 뭐라고 부를까요? 다음은 네. 누군가 그랬습니다. 우리 청취자 중에 문제를 안 들어도 네네. 보기만 들어도 정답을 알 것 같다고. 아, 그러니까요. 예. 네. 문제만 듣고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하다가 이게 보기를 듣고 이게 힌트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도 뭐 네. 하나 주신다면요. 뭐 아무래도 여행을 뭐 내가 가는 것보다 상대방이 오는 게 좋기 때문에 네. 미가 아닌 네. 상대방, 네, you. 너를 뜻하는 네. 그 단어를 힌트로 주셨습니다. 네네. 좋습니다.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준비된 주제는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. 일단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네. 여러 가지 쟁점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. 이번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? 글쎄요. 뭐 이번 청문회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슈들에 대한 공방이 좀 오고 갔던 청문회였던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증인들이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, 좀 예. 증인들의 얘기를 좀 들을 기회가 없었고 좀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었던 그런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? 뭐 특별히 뭐 새로운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근데 사실은 글쎄요. 워낙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자체로도 굉장히 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예. 네. 근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회자가 되진 않더라고요. 말씀해 이번 주신 청문회가. 것처럼 뭐 네. 증인이 채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도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요? 네. 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아하. 그 이동관 후보자의 응답이었는데요. 예.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일부 학폭도 있었을 것이다.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아들이 뭐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라거나 아이들끼리 다투고 화해한 사안이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. 그런데 일부 학폭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동관 후보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답변이 이번 청문회를 상징하는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청문회라는 게 그 자리에 적합한지 그 네네. 여부를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 검증 자체는 좀 충분히 됐다고 보세요? 글쎄요. 저는 이 정도 내용이면은 좀 의혹의 수준은 좀 넘어섰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. 예. 뭐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담임 교사 그리고 상담 교사 선생님의 또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고 예. 또 언론 통제 의혹에는 뭐 여러 문건들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요. 또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도 이 관련 당사자가 직접 나왔으니까요. 그 의혹의 수준은 좀 넘어섰던 거 아닌가라는 예. 생각이 듭니다. 뭐 청문회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여야 입장은 그 후에도 좀 많이 나뉘었을 것 같아요. 네. 어떻습니까? 뭐 일단 민주당은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은 고사하고 뭐 이동관 후보자는 뭐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이제 학폭 무마 의혹 그리고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이것과 관련된 이동관 후보자의 이 답변 그 위중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. 뭐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라든지 뭐 2019년에 이제 국회 관계자가 아님에도 국회 도서관에서 행사를 치는 것 이게 이제 또 청탁금지법 혐의가 있다. 이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. 예.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발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.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좀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동관 후보자는 이제 방송개혁의 적임자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어렵지 않은 질문이 될 것도 같은데 네. 임명하겠죠?
임명한다고 봅니다. 네. 임명을 한다. 네, 뭐 사실 하마평에 올랐을 때부터,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올랐을 때부터 사실 학폭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. 그런데 당시 그 하마평에 올랐던 시점을 좀 돌이켜 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 직후였습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학폭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이 상당히 고조가 됐을 때였거든요. 그때 하마평이 돌아서 이제 실제로 지명까지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이제 여론보다는 이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예. 그렇다면 뭐 임명도 정해진 수순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임명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. 네. 향후에 이동관 후보자,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는 네.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세요? 그 이동관 후보자가 그 청문회 당시에 뭐 방송 개입 통제 혹은 장악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제 스핀 닥터 얘기를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스핀 닥터는 뭐 정부나 뭐 정치인 혹은 강요의 최측근에서 활동을 하는 홍보 전문가를 얘기를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좋은 의미에서 뭐 스핀 닥터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미국에서는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보를 왜곡하고 비틀어서 뭐 특정 정치인이나 아니면 홍보 대상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정한다. 한마디로 이제 여론 조작 전문가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예.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실 홍보수석 그리고 대변인이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한 홍보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 대통령 1인을 위해서 또 여론을 좀 왜곡하는데 국민들이 세금을 들여서 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어쨌든 그 이동관 후보자가 뭐 그동안 이제 홍보수석과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 스핀 닥터를 염두에 뒀다라는 게 뭐 저로서는 좀 상당히 놀라웠는데 이 앞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뭐 실제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을 때는 어떨까? 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여서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공직에 임하는 자신의 역할을 이 당시에도 스핀 닥터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도 다를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예. 게다가 이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정책 전반을 다루는 자리이거든요. 그러니까 홍보수석이나 대변인보다는 언론에 더 큰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동관 후보자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언론인 입장에서 보기에도 뭐 아직 좀 미덥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예, 뭐 언론인 여러 단체에서는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도 비슷한 의견을 내어주신 것 같고요. 일단 임명 여부 그리고 뭐 이후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네네. 나눌 얘기가 있다면 더 추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을 했고 네. 또 오늘 오전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네. 캠프 데이비드 정신, 원칙 그리고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. 네네. 뭐 내용이 많겠지만 그래도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전해주신다면요. 일단 크게 보면 그 1년에 최소 한 번은 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. 좀 이렇게 3국 협력을 좀 공고화하는 내용이 있었고요. 예. 또 북한의 미사일 경보 체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방어 협력, 또 방어 훈련 이렇게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그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북한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영내 안정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.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중국의 나라 이름이 명시가 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을 명시를 하면서 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. 예.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군사안보 분야 외에도 이 3국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이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좀 더 3국이 좀 더 가까워진다. 뭐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쭉 보셨을 때 뭐 의미를 둔다면 어디에 둘 수 있겠습니까? 뭐 한미일 3국이 뭐 상당히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어쨌든 뭐 이미 가까웠지만 예. 더 격렬하게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한편 좀 들었고요. 또 한편으로는 뭐 군사동맹과도 같은 사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빅터차 석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뭐 3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이제 뭐 군사동맹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. 예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. 뭐 아마 보시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네. 또 반대로 우려의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여야 평가는 어떻습니까?
일단 국민의힘은 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이제 종속적인 룰 테이커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섰다.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집권기의 외교 정책은 이 종북 정책이었고 이 탑승객 대우도 못 받았던 운전자론이었다. 뭐 이렇게 혹평을 했었고요. 예.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이다.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반면 민주당은 혹평을 했는데요. 민주당 대변인은 요란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들러리 외교, 퍼주기 외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이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맹종한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이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 위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의제로 다루지 못했고 이 국익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예.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련해서 네. 뭐 기시다 총리는 귀국하자마자 방류 설비 시찰했고 네네. 오늘은 어부 단체장 만난다는 것 같고요. 네네. 뭐 이르면 내일 방류를 결정할 거다, 시기를 결정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, 야 이거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?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. 일단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오염수 방류는 임박했고 이르면 이제 이달 말에 방류를 시작할 것이다. 뭐 예.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. 지금 8월 21일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뭐 내일 아마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이제 후쿠시마 원전론으로 가서 예. 이 방류 시설을 처음으로 살펴본 거 아니었습니까? 이른바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얻고 이제 뭐 마지막 절차를 했다. 좀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 아니냐. 좀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. 어쨌든 이 조만간 방류는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마 그때 방류가 이제 시기가 딱 결정이 되면 네. 또 한 번 여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분위기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네. 오늘 마지막 주제 국회 이야기입니다. 네. 8월 임시국회가 개회를 했고요. 뭐 여야 충돌로 인해서 줄줄이 상임위는 파행되고 있습니다. 첫날부터 줄줄이 뭐 파행만 되고 있는 겁니까 계속? 네, 뭐 사실 이 쟁점이 워낙 많습니다. 뭐 이를테면 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또 그 후수해 피해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예. 행정안전위원회는 뭐 잼버리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고요.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관 후보자 이렇게 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그동안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쌓여 있다 보니까 예. 계속해서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게 참 정치라는 것이 뭐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들 하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. 이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역시나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. 얽혀 있을까요? 네.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번에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끝나면은 뭐 잠시 이제 8월 임시국회를 멈추자. 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검찰에서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기를 멈추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그냥 가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. 예. 그러니까 회기를 잠시 멈추고 그 구속영장 청구를 그때 이제 검찰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미 예정된 임시국회를 뭐 중간에 끊을 수는 없고 또 검찰이 영장을 언제 청구할지 모르는데 뭐 검찰한테 지금 영장을 뭐 언제 청구하라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8월 임시국회를 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다음 주에 쉬느냐 아니면 이제 뭐 그대로 가느냐 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고 네. 민주당이 이 비회기 영장 청구를 검찰에 주장하는 배경이라고 네. 한다면 뭐 표결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? 그렇죠. 뭐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청구되면 스스로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네. 뭐 어쨌든 그 구속영장이 회기 중에 청구가 되면은 이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두고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대표 개인은 뭐 영장 심사를 받겠다라고는 했지만 그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
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예, 예. 뭐 당내에서 좀 이렇게 많은 논쟁들이 좀 오가고 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되면 또 이제 방탄 프레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민주당은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예. 같습니다. 이제 9월에 회기가 시작이 되면은 한 100일 정도는 끊기지 않고 쭉 가는 거죠? 정기국회니까요. 네,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오랫동안 국회가 이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표결이 붙여지게 되는데 네네. 이게 뭐랄까요? 그 득실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뭐 장단을 좀 따져볼 수가 있을 텐데 뭐 민주당 측에서는 그 표결이 가게 되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. 뭐 그렇죠.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. 이 표결을 앞두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자신의 의사를 뭐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하실 테고 예. 또 혹은 뭐 이제 직접적인 뭐 이제 뭐 홍보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실 테니까.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방탄 프레임을 적용할 수도 있고 좀 민주당은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각의 그 보도들 뭐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아예 뭐 예를 들어 뭐 당론을 정하는 것처럼 네. 다 가결하자. 네.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습니까? 그렇게 나오면은 뭐 결국 그렇게 되겠죠. 뭐 아마 이제 체포동의안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번 표결 결과는 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만, 예. 근데 다만 가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모두의 생각이 같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또 의원총회에서 또 경론이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. 네, 뭐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. 예. 그 민영배 의원인가요? 뭐 퇴장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. 네,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회기 중에 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좀 아무래도 이제 방탄 프레임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. 그리고 또 어떤 목소리에서는 이 국민의힘 측의 역방탄이 있을 수도 있다. 아, 네. 결국은 이 문제를 더 오래 끌고 갈수록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뭐 역방탄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. 뭐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던데요. 예.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서 기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이제 역풍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스크도 어찌 보면 좀 일부 해소가 되는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그 회기 중 영장 청구가 또 오히려 또 고민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보도도 한편에서는 또 있었습니다. 이게 진짜 여야의 셈법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것 같은 네, 느낌입니다. 뭐 다들 네, 이렇게 저렇게 뭐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옥중 공천까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옥중 공천이요? 아, 네. 뭐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뭐 구속이 되더라도 뭐 그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또 반대급부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예. 둘 다 이렇게 크게 가능성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구속이 돼서 유치장에 갔는데 거기서 당무를 보는 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죠. 알겠습니다. 자,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 내에서 뭐 노란봉투법, 방송법 처리도 벼르고 있는데 네.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필리버스터 준비도 나서고 있다고요? 네, 뭐 아무래도 이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. 뭐 이미 이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뭐 조만간 이 처리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. 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임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.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좀 다급한 법안이기도 한데요. 다만 그 필리버스터를 거쳐서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, 그 실제로 실행되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. 뭐 최근 보도는 아닙니다만 뭐 이전에 봤을 때 법안 발의는 많은데 뭐 채택되는 경우는 적다 이런 그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제 정기국회가 뭐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국정 운영이 어땠는지 평가도 하고 또 꼭 필요한 법안들은 통과를 시킬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될 텐데 네. 지금 분위기면은 또 이런 처리들 좀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뭐 아무래도 쉽진 않죠. 이게 상임위별로 워낙 쟁점이 첨예한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요. 예. 네, 뭐 아무래도 뭐 대화 협상보다는 또 갈등이 또 주로 이제 부각이 되기도 할 테고요. 예. 네, 뭐 좀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는 뭐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제 통과를 시킬 건 좀 통과를 예.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야 대치 국면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? 이게 저희가 준비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
네. 뭐 내년 총선 전까지 탈출구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, 네,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뭐 생각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. 민주당에서도 뭐 좀 강력한 반대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타협의 여지가 좀 좀 뭐라고 할까요? 한 몇 년 동안 계속 정치권을 좀 봐왔지만 네, 이번만큼 타협의 여지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건 좀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뭐 희망적인 얘기를 억지로 제가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. 아, 쉽지 않네요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우팍입니다. 지금 이 노래